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페이스넷이라는 이제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은 사실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고,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이라는 분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가장 뭐 유명한 논문이기도 하고, 이 논문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컨트리뷰션도 있고 해서 이 논문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김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레퍼런스는, 네, 이 논문을 이제 제가 타이틀로 가져왔는데, 사실 이 논문은 2015년이라서 사실 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구글에서 이제 논문을 냈고요. 사실 이제 이 디페이스 레코니션 서베이라는 서베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이제 2018년 올해 나온 서베이 논문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논문들이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논문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설명이 빨리 끝나면 이제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페이스 레코니션, 얼굴 인식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얼굴 인식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셋 같은 거를 이제 뜯어보면 이제 뒤에도 이그젠플이 있지만, 보통은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정제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페이스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페이스 프로세싱은 크게 이제 페이스 디텍션을 해서 얼굴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일단 크롭을 하죠. 크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이제 얼굴이 좀 예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정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 얼라이먼트라는 걸 합니다. 페이스 얼라이먼트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페이스 랜드마크라는 이제 포인트들을 이제 찾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눈썹, 턱선 이렇게 위치를 다 찾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프론탈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정면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합니다. 이런 안티 스푸핑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 가짜 얼굴이냐, 뭐 진짜 얼굴이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이거는 데이터 노이즈 제거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하나의 정면 얼굴 뷰를 여러 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스 이제 전처리 과정,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딱 데이터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 페이스 레코그니션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오늘 다루려는 스코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 아까 말씀드린 서베이 논문에 되게 피규어를 통해서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한 페이스 레코그니션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이테이션 수에 따라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세츄레이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좀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세츄레이트 되기 전에 이제 얼굴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탑을 찍었던 애들 중에 대표적으로 뭐 딥페이스, 페이스넷, 위즈페이스 정도가 있는데, 이 논문들이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메인 토픽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거는 네,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약간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백그라운드 필요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는 약간 다른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갤러리라는 것이 있고 프로브, 예, 타이포인데 프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갤러리라는 것에 얼굴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굴 인식을 해서 어떤 회사 같은 데 출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 사원들은 얼굴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갤러리라고 부르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문에 얼굴 인식 센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출입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을 때 그 포토 그게 이제 테스트가 돼서 우리는 그걸 프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문제가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있고 또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쉽게 말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게 이제 갤러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아이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클래스가 무엇이냐를 맞추는 문제가 되고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이 두 개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로스 셋이 있고 오픈 셋이 있는데요. 이제 트레이닝 셋에 얼굴이 있으면 크로스 셋이라 부르고, 네, 지금 마커 좀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에 얼굴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오픈 셋 페이스 레코그니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트레이닝을 2번 하고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로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트레이닝 DB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닝된 어떤 페이스 레코니션 네트워크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들, 우리 회사 사원들 예를 들면 또 이제 파인 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냐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나와서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고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든 베리피케이션을 하든 크로스셋으로 하든 오픈셋으로 하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크로스셋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고요. 오늘 사실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매트릭 러닝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셋이 아니라 이제 몇 명의 사람이 등록될지 모르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을 만들지라는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이제 가장 유명한 테스트 셋으로 LFW라는 테스트 셋이 있고요. 이거는 라벨드 페이스 인더 와일드라는 뜻인데 이제 이 딥러닝 나오기 전까지는 한 80% 정도의 성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딥페이스 전에도 사실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97%, 99% 나오면서 이제 거의 100%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84%, 97.35% 성능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논문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딥러닝을 아시는 분이면 그냥 알렉스넷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끝.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딥페이스라는 논문입니다. 2014년에 나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렉스넷 구조를 좀 변형했다고 하는데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4096 디멘전 피처를 만듭니다. 풀리 커넥티드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더 거치는데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이제 붙이게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피처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 피처가 4096 디멘전짜리 피처가 나오면 이제 그 피처를 다른 얼굴을 넣었을 때 피처랑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하면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다르면 피처가 있으면 두 피처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hi-square distance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L2 디스턴스 약간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의 제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처음에 딱 이거만 봤을 때는 좀 의아했던 생각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 원투원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는데, 사실 이 논문 제목을 다시 보면 크로싱 더 갭 휴먼 페이스 베리피케이션만 하고 있어요. 학습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베리피케이션을 하면 되니까 베리피케이션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97.35%라는 성능이 이제 베리피케이션 어큐러시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아미스 네트워크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말 그대로 같은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나오는 그 피처 간의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 마지막 레이어 있잖아요. 이제 요 논문에서는 요 레이어, 소프트맥스 전 레이어를 파인 튜닝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레이어가 파인 튜닝이 되어 있고, 마지막 테스트 할 때는 이제 그 전에 CNN으로 피처 뽑고, 이 부분에서 한번 네트워크 두 개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넣은 논문이 이제 닙스 2014에 나왔는데,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을 조인트하게 하겠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피처를 뽑는 건 똑같습니다. 피처를 뽑는 건 똑같지만 이제 로스 펑션이 원래는 이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베리피케이션 로스를 같이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피처를 이제 비교하는 매트릭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같을 때, 그러니까 페어로 넣는 거죠. 이미지 학습을 시킬 때 두 장을 넣어서 이 두 장이 같은 아이디면 두 디스턴스를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어떤 두 페어를 딱 뽑았을 때 이 두 개가 다른 아이디를 나타내면 이제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을 시키고, 이제 m이라는 마진을 둬서 일단 m이라는 마진 이상 이제 나오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8.97% 성능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디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였죠? 97.35에서 더 올리게 됐죠, 성능을. 그래서 보시면,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보시면은 25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25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죠. 앙상블처럼 25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이제 조인트 베이시안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이는 그런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면 이제 99.15%까지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DeepID2에 해당하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페이스넷이라는 논문입니다. 페이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 키워드는 Embedding, Recognition, Clust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페이스넷 이전의 논문들과 서머리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트레이닝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트레이닝 로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할 때는 파인 튜닝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몇 장을 사용했는지, 모델이 몇 개 썼는지, 이 얼라인드라는 거는 이제 얼굴 이미지를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은 얼라인을 하죠. 근데 베이스넷은 특징이 안 한다. 그 다음에 레이어 몇 개 쓰는지, 이거 네트워크, 그 다음 어큐러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페이스넷이 뭔가 다르게 약간 나간 이유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로스가 없어요. 그래서 100% 베리피케이션 로스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DeepID2부터 이 베리피케이션 로스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매트릭을 학습하기 위해서, 거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징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구글이다 보니까. 다음 모델이 하나고 L2, 22개의 레이어. 성능이 이 당시에는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넷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피케이션 로스를 이용해서 또는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그 베리피케이션 로스 디바이드 2에 나온 건데 이걸 이용 학습을 하고 파인 튠을 한 번 더 하고 근데 페이스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트릭 러닝으로 학습을 한다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 러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크롭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면은 좀 이제 어떤 n 디멘전의 공간에서 지금 여기는 n 디멘전의 공간인데 이게 이제 임베딩이 되겠죠. 나중에 256차원이든 128차원이든 이렇게 쓰는데 그 공간 상에서 같은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서로 아이디가 다른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이미지가 뭐 예를 들면 128 사이즈를 가진다면 128 곱하기 128 곱하기 3의 디멘전의 스페이스에서 요 128 디멘전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넷 특징으로는 매우 많은 데이터, 다음 이때 당시만 해도 딥한 네트워크, JF넷이랑 구글넷을 사용을 했고 페이스 얼라이먼트가 없고 모델이 하나며 베리피케이션 로스만을 사용을 해서 L2 임베딩을 시킵니다. L2 임베딩은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피처 벡터의 놈이 이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베리피케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클러스터링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은 두 사람이 같냐 다르냐를 판별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레시홀딩을 하는 거죠. 이 원을 그리고 이 원 안에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은 사람, 이 원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디스턴스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문제가 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새로 들어온 이 얼굴이 누구냐를 맞히는 문제는 그냥 K 니어리스트 네이버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이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베이스 클러스터링은 그냥 K-민 클러스터링을 돌리게 돼서 가까운 사람 2명씩부터 하면 이렇게 2명 클러스터링이 되는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 로스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트리플렛 로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트리플렛 로스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린 요 로스 있잖아요. 베리피케이션 로스랑 살짝 다른 점이 이제 세 개의 샘플을 사용합니다. 앵커, 네거티브, 포지티브 세 개의 샘플을 사용을 하고 미니 배치해서 세 개의 샘플을 뽑아서 트리플렛 로스라는 제약 조건을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라는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얼굴이 있으면 그거랑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그 사진을 가깝게 매핑을 하고 다른 얼굴을 가지는 사진을 멀게 매핑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 사람, 이 앵커다. 이 사람이랑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의 디스턴스, L2 디스턴스를 줄이는 쪽으로 학습을 하고 이 두 사람의 L2 디스턴스에 마이너스 붙인 어떤 그 값. 그다음 요거는 이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만들어요. 합치면 이제 포지티브는 가깝게 만들고 네거티브는 멀게 만들고 알파만큼 그 마진을 줘서 만드는 학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 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배치 단위로 우리가 학습을 하죠.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는데 앵커도 있어요.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잘 밸런스가 균형 있게 들어가서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논문에 나온 바로는 거의 1800개 정도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도 쉬운 애들이랑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드 포지티브랑 하드 네거티브를 뽑는 겁니다. 이제 하드 포지티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제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하드 포지티브가 되는데 그러니까 포지티브랑 앵커 사이의 디스턴스를 다 재서 맥시멈인 애를 뽑으면 걔가 하드 포지티브겠죠. 하드 네거티브는 반대. 두 사람이 너무 닮았는데 지금 닮지 않았지만 닮았는데
이제 다른 아이디인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밀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앵커랑 네거티브를 뽑았을 때 이 디스턴스가 제일 작은 애. 얘를 계속 계산을 해서 걔에 대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주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방법을 바꾼 게 파시티브는 다 학습을 시킵니다. 파시티브는 다 학습을 시키면 얘들이 같은 사람인 걸 이제 인식을 할 때 처음에 학습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 네거티브는 너무 하드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 하드라는 걸 정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알파만큼의 마진을 두는데 그냥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학습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제가 든 생각은 이거는 진짜 굉장히 트라이얼 에러를 이용해서 이거를 뽑아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뭐 깊은 에밸리에이션 스터디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논문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논문을 이렇게 그냥 읽어만 보시고 아니 이 시점부터 딥러닝 이용한 얼굴 인식이 그냥 쭉 연구가 됐구나 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면 페이스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같은 사람끼리 뭉치는 거 우리가 보여줬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매트릭 러닝 그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펄스 어셉트랑 펄스 리젝트 이게 이제 잠시만 이게 같은 사람인데 다르다고 판별한 거고 이게 다른 사람인데 같다고 판별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하드 네거티브랑 하드 포지티브의 이제 이그젠플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넷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논문을 설명드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논문은 이제 VGC 페이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이 굉장히 심플해요. Deep Face Recognition이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2015년에 같은 연도죠. 다음 연도에 했던 논문인데 메인 컨트리뷰션이 이거예요. 우리는 Public Available한 DB를 만들었다. 그래서 VGC 페이스 데이터셋을 이제 가장 많은 이미지 수를 가진 2.6밀리언의 이미지를 공개를 했고 똑같아요. 소프트맥스 로스랑 트리플의 로스를 사용을 하고 페이스넷은 얘만 썼죠. 근데 얘는 같이 쓰니까 성능이 더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스넷은 200밀리언의 이미지를 쓰지만 우리는 2.6밀리언만 쓰지만 성능은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는 성능이 더 좋다. 이걸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세트 공개가 있고 재현도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하기에는 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주로 제안했는 게 이제 로스 펑션을 좀 바꿔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발표를 한 번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센터 로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각각의 아이디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센터 로스 이후에는 이제 앵귤러한 피처가 앵귤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가지고 앵귤러 디스턴스라고 해서 코사인 페이스, 알크 페이스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됐고, 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만 좀 처음에 좀 이해를 해야 될 뿐이지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제 저랑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셋 잘 모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려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스트 데이터셋도 이제 오버피팅이 안 돼야 되며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크롭이나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프리 프로세싱이 매우 중요했어요. 잘 안 되면 30-40%의 성능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러닝으로 할 것인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오픈셋이냐 클로스셋이냐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이제 누군지 오토 태깅을 해주잖아요. 이 얼굴은 누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내 수많은 친구 중에서 누군지를 판별해야 되니까. 베리피케이션 문제는 좀 더 간단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표적인 예는 이제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페이스 아이디. 그냥 내가 등록을 해놓고 처음에 등록을 하죠, 얼굴을. 그거 등록된 얼굴이랑 딱 이제 카메라에 비춘 얼굴이랑 같은지 다른지 이걸 판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약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너무 좋고 일반적인 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러냐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랑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 뭐가 다른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small interclass variations.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마다 다 비슷해요. 얼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동그란 또는 약간 네모난 얼굴 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솔직히 말하면은 잘 얼라인을 시키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일단 반대로 한 사람의 같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 베리에이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표정을 굉장히 괴상하게 짓는다든지, 그다음 조명의 차이, 또 포즈, 감정, 그다음에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변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른 사람인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small discriminant featur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다른지를 이제 구분을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눈을 보거나 뭐 코를 보거나 입을 보거나 아니면 이 눈, 코, 입의 조화를 보거나 머리의 특징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얼굴형. 근데 사람도 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아, 이 사람 되게 닮았다. 같은 사람 맞나? 근데 이런 것처럼 구분짓는 피처가 좀 애매한데 심지어 데이터가 대부분 좀 해상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오클루전 같은 거 생기면 진짜 아예 안 되는 또 포즈 얼굴이 돌아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고 오픈셋이냐 클로즈셋이냐 베리피케이션이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냐 등등등 데이터는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논문을 굳이 고른 이유는 이제 이 매트릭 러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원샷 러닝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피처 공간으로 우리가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피처 벡터로 만든 다음에 피처 벡터끼리 그냥 비교를 하는 걸로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밀러한 사람을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샷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몇몇 개의 이제 리서치들이 원샷 러닝이에요. 결국에는 그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리트라이벌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프로브로 넣어준 이미지랑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퍼스널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이제 그 CCTV에서 사람 이제 보행자를 찍었을 때 이 보행자가 누군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씬 레코그니션 이제 이 공간이 어딘지 지금 지나가는 요 거리나 뭐 이런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어딘지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 트래킹 지금 프레임에 이 물체가 다음 비디오 프레임에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트래킹을 하죠. 이 문제들이 다 매트릭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발표 때는 요거 중에 하나의 주제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리서치 이슈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멀 페이스 레코니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도전적인 챌린지한 것들은 포즈가 바뀌거나 나이가 들거나 뭐 화장을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센서가 아예 다르거나 해상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진짜 이것처럼 모달리티가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얼굴에 부분만 있다든지 모바일에서 뭐 처리할 수 있는 안티 스푸핑 가짜 얼굴이냐 진짜 얼굴이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페이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도 다 이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이 서베이 페이퍼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서베이 페이퍼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김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페이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프리트레인 모델이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제공이 안 돼 있어요. 데이터셋은 제공이 안 돼 있지만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이 GitHub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